네, 반갑습니다. 3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일요일은 또, 네, 오뚜기 카레, 맞나? 일요일은 짜파게티 아닌가? 네, 아무튼 뭘 드시든 간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종목 진단 일찍 해드릴 테니까 또 남은 휴일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폭등 후에 급락한 2차전지.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이 올라섰다가 떨어진 모습이라서, 네, 논란이 중심이 되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일단은 제외하고요. 에코프로는 어제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 관련주. 부품주죠. 네, 원익 IPS,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하고 같이 비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포스코 케미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는 종목들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종목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추세와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일단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고요. 흐름도 좋습니다. 뭐 상승 추세 계속 타고 있어요. 분위기 좋고요. 자,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승 추세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대 넘어서서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16만원, 17만원대가 이제 지지라인대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너무 올랐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이게 2017년도만 하더라도 만원이었는데, 지금 몇 배 올려요? 2500% 올라간 거는 25배, 그죠? 2500%. 야, 물론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와,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싶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2차전지가 더 커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뭐, 그렇게까지 또 이걸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나라고 판단도 좀 듭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추세는 일단은 상승, 그 다음에 조정 충분히 봤죠? 그 다음에 상승, 조정 충분히 봤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입니다. 이 흐름들은 양호한 편이에요. 지금 퍼가 높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그래도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래쪽 이게 고점 라인대가 지금 17만원이었는데 이게 뭐 거의 반토막 넘게 많이 까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대부분 지지선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은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상승 하락을 보여줄 때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지금 반등이 나갔는데 다음번 조정이 들어오면은 여기 17만원대까지 분명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근처까지 와야지만이 지지를 받고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평선이 모여서 다닐 수 있거든요. 약간씩 벌어지게 되면 이제 부담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문제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과는 관계없이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지선이 지금 뭉쳐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보다 지지가 강한 편입니다. 주가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게 되면 영향받아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아주 양호한 편이고 추세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23만원 정도대에서 지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진짜 업황적인 부분에서 그냥 완전히 2차전지가 폭삭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3만 2천원쯤 되네요. 지지라인 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신규 접근이 애매한 거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보통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거 보게 되면 이게 중간에 또 한번 오버가 됐네요. 오버가 돼서 또 튀어나갔고 중간에 한번 더 긋게 되고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네, 라인대가 지지선 근처가 되네요. 그래서 23만원 정도 라인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23만원 근처 그 정도 라인대가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상황은 이제 더 봐야 되겠죠. 이제 2차전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고평가는 맞아요. 지금 퍼 높고요. 실적이 이만큼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평가 종목은 맞지만 추세상에서는 일단 지지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23만원 지지까지 보세요. 23만원 지지까지 보시고 매수 포인트도 그 정도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다라면 조금 떨어져서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LNF 볼게요. LNF는
제 생각에는 사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LNF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을 했죠. 뭐,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LNF는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패턴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충분히 조정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위쪽 27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7만까지 내려오면은 한 30% 까이는 거니까 이것도 뭐 작은 조정은 아니지만 충분한 조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 종목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횡보 아니면 떨어지는 거. 그거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고평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난 이 가격을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돼요. 상승한 포지션이 지금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조정을 1년 만에 끝낸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평선은 모여들었지만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뭐 2차전지가 워낙 강하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 상단을 이 박스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보다도 재미가 없다. 이게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해도 별로 재미없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데 30만원까지 올라가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면 신고가가 나타나서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매수 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안에서는 매수가 그다지 효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횡보가 오랫동안 한 2년 됐다 그러면은 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상승 기간보다 짧은 이런 조정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재수없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빠른 반등 나오겠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또 피곤하죠. 물린 사람들 많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러면 아래쪽 지지 라인은 박스 하단이 되겠죠. 자, 18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횡보를 계속 유지한다면 홀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단기 상승이 굉장히 강했죠.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가서 22선 지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갭 상승한 부분도 있어요. 갭 상승한 부분도 있고, 뭐 2차전지 업황은 또 말씀드려, 입 아프겠지만, 2차전지 업황은 워낙 좋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전부 다 고평가야. 왜냐하면 앞서서 발생할 그런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주가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고평가라는 부분들을 억누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세가 만약에 나쁘게 움직인다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 고평가가 발목을 계속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요. 지난번 박스권 상단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7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고요. 뭐 안 밀리고 간다면 22선 지지를 받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갭상승한 부분이 22선 정도로 형성될 것 같으니까 9만원 정도를 지지라인대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9만원 이탈하게 되면요. 일단 5일선 22선 데드크로스 그러면 무조건 7만원까지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2차전지의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기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조정 들어온 것들은 가장 먼저 문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격이 좀 있거나 지지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밀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얘들은 일단은 이 갭이 발생한 이 부분들을 메꿔놓고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을 권장해 드리고요. 나는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원익 IPS로 넘어가 볼게요. 소부장 보겠습니다. 원익 IPS는 주가가 9%, 10% 올라갔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통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점 잡고 지금 괜찮은 포인트까지 왔어요. 지금 3만원대 라인 때 괜찮았는데 매수 포인트가 하루 더 진행돼서 옆으로 조금만 더 서주는 모습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땡겨버리네요. 자, 지금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적인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부품, 장비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일본의 어떤 그런 수출 제한 해제 이 부분은 약간은 악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부품 장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그 투자, 집중 투자, 용인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되면서 장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수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재를 빼고 장비 부품이니까 부장 정도만 되겠네요. 부장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IPS는 지금 단계에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흐름이 강하게 형성돼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업황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매물대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37,000원부터 4만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 예상을 해보고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어차피 밑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지가 내려가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갭 상승한 부분을 일단은 훼손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라인은 33,000원 정도로 보셔도 되겠네요. 33,000원 지지라인 때 잡고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네 지금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네, 상황이 조금 더 네, 진전된 이후에 상황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네요. 흐름이 다 비슷해요. 네,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다 떨어져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충분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가는 건데 이것도 조정이 조금 약했네요. 그죠? 네, 충분히 깎아줘야 되는데 횡보 비슷한 흐름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게 2만원대부터 만원 이 정도면 반토막이 많이 빠지긴 했다. 그죠?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인정해 줄 수 있겠다 판단되고요. 자, 상승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매물대에서 이제 지지받는 모습이고요. 반등 포인트는 다소 격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변동성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게 튀어나가는 모습이 긍정적이긴 하죠. 문제는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16,500원. 그 다음에 이 16,500원대 매물대는 위쪽 매물대와 또 만나게 되죠. 17,000원, 18,000원대. 이거는 바로 튀어 올라가는 어떤 강력한 재료가 아니면 상승 조금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좀 서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지금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을 해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네, 옆으로 좀 눕든 어쨌든지 간에 바닥을 통과하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 이쯤에서 뭔가 저항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거 18,000원대 넘어가기까지는 좀 네, 버벅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만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홀딩 전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머티리얼즈 볼게요. 하나 머티리얼즈. 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네, 좀 더 나은 건가요? 아닌가요? 네, 지금 이것도 뭐 상황은 많이 올랐다가 주가 떨어져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나 싶기도 한데 6만원부터 시작해서 3만원까지 이것도 반토막이네요.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지지라인대까지 거의 다 밀린 것 같아요. 다 이 정도면 다 들어왔어요. 여기가 저점이네요. 28,000원 정도가 저점 지지라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000원부터 28,000원이면은 50%가 넘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인정. 자, 오케이. 그러면 인정이 됐고, 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케이. 인정되죠. 35,000원 지지라인 때 볼 수 있겠죠. 자, 추세적인 부분은 그대로 갖다 그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45,000원 정도인데 45,000원대가 경고롭게도 딱 매물대에 맞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은 일단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저점 지지라인 때 살짝 넘어간 모습이라서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원대 돌파가 가능해 보이고요. 상승 포인트는 45,000원까지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신규 접근인데 뭔가 좀 애매하죠. 네,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요. 만약에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누워줬다. 37,000원 정도 이러면은 접근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너무 텅 비어있는 것이 약간 걱정이에요. 여기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 살짝 여기가 너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되는 어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걱정거리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 처음에 살려고 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 매수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대응하시면 여기 아래쪽 한 37,000원 정도 시점에서 매매 대응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원익 IPS, 한미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말씀드렸고요. 2차전지 종목군들은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만 않았다라면 추세에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니까 너무 이것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